강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그 맨 앞에 보면 강의 진도 뭐 쭉 나와 있는데 그 과목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근데 뭐 대략적인 강의 시간으로 나온 거지 뭐 그게 정확하게 뭐 맞게 된 건 아니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그 문제는 1 주차자는 월요일 날 올라가서 뭐 미리 받아보신 분들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그 전주에 다음 주 자료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늦어지면은 1 주차 자료처럼 직강성 전용관에 올리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들은 기존에 좀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좀 자료를 계속 보면서 뭐 같은 건 좀 뺀다고 해서 했긴 했는데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면은 문제 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좀 해석학을 맨 처음 했었는데 해석학 문제가 좀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나중에 다른 과목 진도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 수를 유형별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로 좀 줄였고 그리고 주로 할 얘기들은 뭐 문제에 대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각각의 정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실제로 뭐 적용시키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들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겠느냐, 그리고 인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연습을 좀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봤었을 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왜 이게 주어져 있을 것이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좀 보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나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실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 외에 추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 미리 공지했듯이 제공되는 작년 7-8월 강의가 있으니까 그 7-8월 강의에 있는 문제들을 좀 참고하셔도 되고 어 그 외에 또 문제든 그 교재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없어도 수업을 듣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거는 과거에 뭐 7-8월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 하프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그것들이 다 추가돼 있는 교재로 구성돼 있으니까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될 거고. 또 하나 뭐 기출을 정리하는 게 좀 중요한 얘기니까 또 추가적으로 주는 그 기출 분석 강의를 좀 참고를 해서 기출도 좀 한 번씩 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1 주차는 보지는 않지만 2 주차부터 8 주차까지는 볼 거예요, 첫 시간에. 9 시부터 보는 건데 어 그 전주에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테스트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 좀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인데 추가적으로 좀 다룰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뭐 물론 그 문제들의 풀이에 대해서는 채점이나 그리고 뭐 간단한 첨삭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는 부분 정도에 대해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8 주차는 그런 부분이 좀 8 주차는 그냥 테스트만 볼 거고요, 따로 채점을 하지 않고. 그리고 풀이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뭐 강의에 관한 질문은 직강생은 수업 시간 이후에 해도 되고 또는 내일부터 카페에 게시판이 있을 거니까 거기 게시판 통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카페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등업을 해야 되는데 그 보면은 질문 게시판의 운영은 7월 7 일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8월 27 일까지 오후 2 시까지 뭐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2 시까지만 하고 그 글쓰기는 안 되지만 실제로 그전에 질문을 했던 내용들은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그 게시판은 열어 둘 테니까 어 아마도
그 지스쿨에 이번 연도 7-8월 강의가 접수가 안 되는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게시판은 열어 둘 테니까 그 질문 내용들이 있으면 좀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추후에 뭐 익명으로 다 바꿀 거니까 뭐 본인이 했던 거가 혹시 뭐 나와 있더라도 그 뭐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질문한 내용은 웬만하면 좀 삭제는 좀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거는. 그 카페 등업을 해야 되는데 등업은 조교들한테 좀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카페에 미리 좀 가입을 해서 가입한 닉네임을 좀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 전에 닉네임을 적어 주면 그 닉네임으로 그 뭐야 가입이 안 돼서 등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가입한 다음에 그 닉네임을 가지고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3주 동안만 받을 거니까 그 이후에는 뭐 따로 접수는 안 받으니까 그전에 좀 신청하시면 되고, 그 인강생은 나와 있듯이 카페 지스쿨에 본인 등록된 아이디 앞에 그렇게 G라고 이렇게 붙여서 아이디 써서 카페 그 등업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등업을 해서 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수업에 관한 얘기는 간단한 얘기는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 실제 좀 수업을 얘기할게요. 가장 먼저 수열의 실해석학에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첫 번째 얘기는 수열 XN의 극한의 정의가 주어져 있는데 뭐 정의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이 정의에 대해서 쭉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극한 자체를 직접 구하는 데 있어서 쓰는 얘기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수열의 극한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입실론들 입실론 N는 법에 의해서 극한 값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쓰는 거는 이론의 증명 과정에서 쓰는 얘기죠, 거의. 음. 어떤 이론의, 그러니까 어떤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제 자체에서 주어지기를 그러니까 다시 하면 직접적으로 인제 이런 사실을 보였을 때는 뭐 쓰는 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정으로 주어져 있어요. xn이 x라는 극한을 갖는 가정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인제 할 수 있는 얘기 자체는 입실론을 제시할 수 있죠.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수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뭐 1 이나 2나3 이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양수의 값을 제시를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n이 k 이상이면 xn-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이런 자연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 자체가 이게 문제의 가정으로 줬을 때 하는 얘기예요.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다뤘을 때 하는 얘기죠, 대부분. 근데 특히나 이 K라고 하는 거 자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K에 추가적으로 어떤 뭐 10 이상의 자연수 K다 또는 100 이상의 자연수 K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K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 저 K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더 크게끔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K가 주어진 게 이 경우를 생각하면 뭐 K가 5가 나왔다고 치죠. K가 5 나오면 n이 5 이상이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5라고 하는 거 대신에 10 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면 n이 10 이상이면 이게 되겠냐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그건 성립하겠죠.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조건을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문제의 조건에 주어졌을 때 하는 얘기들인 거고. 두 번째 얘기를 보면 수열 x에 대해서 수렴을 했을 때 유기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자체가 가정으로 주어져 있어요. 가정으로 주어져 있으면 정에 의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xn이 유기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면 적당한 양수가 있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그러니까 문제 자체 조건에서 저런 조건 자체에서 xn이 x로 수렴한다 그러면 이런 사실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유기한다는 사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제 이런 것들은 적용하는 거는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적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얘기는 1 번, 2번, 3 번이 다 조임 정리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조임 정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뭐 증명보다는 계산 과정에서 거의 많이 쓰는 얘기죠. 음. 또 하나 네 번째 얘기 보면 AN의 극한이 0 이라는 것과 AN의 절대치의 극한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 AN에 대해서 극한값을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 다시 하면 뭐
부호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AN의 칸이 뭐 이런 거를 보이고 싶어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 AN의 칸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는 거는 거기 나왔듯이 어떻게 돼요? 그 명제에 의해서 AN의 절대치의 칸이 0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방법들은 이제 특히나 우리가 나중에 그 급수의 수렴 발산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일반항 판정법을 적용했을 때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의 칸을 고려하기보다는 AN의 절대치의 칸을 고려해서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AN의 칸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다섯 번째. 다시 하면 그 칸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이 S하고 T 사이에 있었을 때 그리고 수렴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실제 극한 값은 그러니까 AN은 어떻게 했었지만 S, T 이게 있어요. 여기에 동호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의 극한이 알파라고 했었을 때 알파는 S하고 T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빠진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이렇게 동호가 포함된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뭐 들어간 건 당연한 사실일 테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우리가 AN과 BN이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가졌을 때 이 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AN의 극한과 BN의 극한 이걸 비교했을 때 이런 식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옳은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표현 자체로부터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때? 각각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표현으로부터 이런 식의 바로 리미트를 취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값과 비교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저런 식의 표현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6 번이나 7 번, 8 번, 9번 이것도 다 극한값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정리들이죠. 그래서 특히나 6 번과 7 번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뭐 비판정법이나 근호판정법에 의해서도 유도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극한의 정의 자체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6 번과 7번 같은 경우는 각각 증명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명 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혹 가다 이런 언급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좀 기본서의 내용을 본다든지 또는 뭐 그전에 들었던 뭐 강의 내용들을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좀 증명 자체를 직접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8 번에 나와 있는 사실도 좀 많이 쓰는 얘기죠. 비의 칸을 구했을 때 그 비의 칸이 NG 요건의 극한과 동일하다. 그리고 9 번에 나온 것도 우리가 극한값을 인제 직접 계산을 해야 됐을 때 많이 쓰는 결과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뭐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좀 있겠다는 얘기예요. 10 번은 볼자나 바이어스 정리가 주어져 있는데 볼자나 바이어스 정리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집합 버전은 우리가 A가 유괴이고 무한 집합이면 A의 도집합, 다시 말하면 집접점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수열에 대해서 유괴인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특히나 수열 원전을 적용해서는 문제 자체에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었을 때도 쓸 수 있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얘기 중에 어떤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이 입실론에 해당되는 어떤 x 입실론이라는 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 입실론에 대해서 x 입실론이 되면 이게 어떤 특정 명제에 대해서 참이되는 이런 x 입실론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이런 성질이 만족된다는 거를 주어졌을 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저 입실론이라는 표현 대신에 저 입실론 대신에 자연수 n을 대입을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xn이 존재를 하겠죠. 어떻게 되는 pxn이 참이 되는 이러한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로부터 우리가 수열을 하나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얻어내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기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열을 얻어내서 만약에 이 수열 자체가 유기인 수열이라면 우리가 바이아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처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인데 어떤 우리가 A란 집합이 뭐라 그랬어요? 유개인 집합인데다가 무한 집합.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했을 때 얘기예요. 다 만족했을 때 그런 쪽 어떻게 된다? A의 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주어졌을 때 또 뭘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부터 어떻게 돼? A라고 하는 자체를 A의 도집합의 원소로 꺼낼 수 있죠. 해석학에서는 뭐 위상에서는 당연히 뭐 직접점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해석학에서는 우리가 이 직접점을 다루는 것들은 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A가 어떤 집합의 직접점이다. 그 자체는 XN이라는 수열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A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수열이냐면 XN의 값은 A가 아니지만 XN이 A로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수열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해석학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이런 식의 결론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 버전에서는 따로 뭐 유개인 수열이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잡는다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점을 하나 꺼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직접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택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열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죠? 11 번과 12 번은 삼극한과 확한에 관한 얘기인데 삼극한과 확한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증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삼극한과 확한을 단순히 구하는 정도만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극한과 확한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거기 나와 있듯이 부분 수열의 극한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집합에 몰고 가면 최소 상계, 최대하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뭘 구하면 되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그 최대값을 구한다는 표현이 쪼끔 좀 무리가 있는 게 무한대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무한대 자체가 최대값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표현하기를 최소 상계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상칸이나 하칸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부분 수열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극한들을 다 모아서 그 집합의 뭘 최소한계 최대하계를 구하면 우리가 상극한과 하극한을 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첫 번째 얘기로서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에 대해서 고려할 텐데 어떤 수열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때 xn이 어떤 x라는 극한을 가지면 우리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x라는 극한을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극한값은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극한값을 구하기 어려운 형태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무한급수의 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무한급수의 합이란 거는 우리가 특정한 경우 그러니까 일반 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극한을 무한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경우에 이 수렴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단조 수렴 정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코시 수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한 자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렴한다는 이론적인 근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단조 수렴 정리와 코시 수열. 특히나 이런 단조 수렴 정리와 코시 수열을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그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기 힘든 경우에 많이 적용을 하죠. 근데 반드시 점화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만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반 항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단조 수렴 정리를 적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뭐 잘 알려진 얘기가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한이 2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의 수렴성을 체크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체크를 하죠. 그죠? 얘를 AN으로 뒀을 때 이 AN의 수렴성은 저 단조 수렴 정리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AN 함수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유계한다, 위로 유계다. 그런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많이 구해내죠. 그죠? 그러면 단조 수렴 정리를 보면 거의 나와 있듯이 어떻게 돼? 위로 유계이고 단조 증가 수열이면 위로 유계이고 단조 감소 수열이면 아래로 유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을 보였는 얘기예요. 하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또 하나는 어떻게 단조 증가했을 때는 위로 유계, 아래로 유계 이런 사실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보여야 되느냐? 그게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우선적으로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보여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게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단조 증가인 경우에 이 단조 증가를 보이는 방법은 뭐냐? 많이 쓰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xn을 구해서 0 보다 커 낫다. 이런 사실을 보이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떻게 이게 이 사실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부호를 직접적으로 알기 힘든 경우에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는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또 하나 xn이 양수였을 때는 항상 양수였을 때는 xn분의 xn 플러스 1이라는 이런 비를 고려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를 고려해서 1보다 커났던 이런 경우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함수의 증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증감. 다시 얘기하면 함수의 증감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점화식 자체가 fxn 플러스 1이 fxn이라는 이런 f라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때 f는 어떤 적당한 범위에서 단조 증가일 수도 있겠고 또는 f는 적당한 범위에서 단조 감소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열의 단조 증가라든지 수열의 단조 증가라든지 수열의 단조 감소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저 F를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이 경우는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단조 감소인 경우는. 어. 그러면 F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조 증가인 거를 보였어요. 단조 증가인 걸 보이는 거는 직접적으로 뭐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를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가 도함수를 이용하죠. 미분계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또는 뭐 순증가, 순감소를 보통 판단을 하죠. 그래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단조 증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F가 단조 증가인 걸 보였어요.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 단조 증가인 걸 보였다고 치죠. 근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치죠. x12과 x2. 그러면 여기에 F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F를 취하게 되면 fx1, fx2. 다시 하면 이런 x2, 얘는 x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채우면 최종적으로 이런 사실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실이 돼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사실만 얘기를 해 주면 xn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사실만 얘기해 주면 x 수열 xn은 단조 증가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x1이 x2보다 더 커 났다고 치죠. 그러면 똑같이 f를 취해 주면 단조 증가라는 것 자체는 f를 취했을 때 이 부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조 증가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x2, x3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언급해 준다면 그러니까 단조 증가와 얘를 언급해 주면 그때는 뭘 어떻게 쓰지? 저 수열 xn이 단조 감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함수의 증가함을 이용해서 초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그 수열이 단조 증가다, 단조 감소이다. 이거를 파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조 감소인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x1이 x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f를 취했다고 치죠. f를 취하게 되면 단조 감소니까 어떻게 돼?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x2 이게 x3 이렇게 돼요. x1에서 x2가 더 커지지만 다시 x3하고 비교하면 x3가 더 작아져요. 근데 또 이 상황에서 f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f를 취하면 x3, 여기 f를 취하면 x4. 부동의 방향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의 결론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단조 감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호시 수열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단조 수렴 정의를 적용하기보다는 저런 경우에 호시 수열인 걸 체크하거나 조금은 단조 수렴 정의에서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쪽 짝수항 따로
홀수항 따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방법은 조금 더 많이 복잡한 얘기고 그 정도까지는 뭐 체크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F가 단조 증가인 형태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의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유괴인 건 어떻게 체크하냐? 예를 들어서 수열 xn이 단조 증가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거는 xn이 위로 유괴인 걸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후보가 될 수 있는 얘를 찾는 게 어떻게 주어지겠냐? 이거를 보통 찾는 거죠. 얘를 찾는 방법은 이 수열 xn이 수렴한다는 거, 수렴한다는 걸 가정해 보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걸 가정하면 우리가 그 주어진 점화식으로부터 대부분 이런 a라는 극한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때 이 a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돼야 돼요. 여기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성립해요? 수열 xn이 단조 증가예요. 그리고 xn의 칸이 a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쓰냐면 xn과 a의 관계는 이 xn들은 다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a보다 더 커질 수 있는 항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단조 감소예요. 단조 감소인데 a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xn이 항상 a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돼요. 더 a보다 작아지는 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감소로 바뀌면 이렇게 부동도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인 경우에는 위로 유괴가 될 수 있는 후보를 칸값을 제시하면 되고 단조 감소인 경우에는 아래로 유괴한다는 이 값을 결정해 주는 거를 극한값으로 결정해 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적절한 값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뭐 여기가 뭐 이 a랑 극한이 1이 나왔어요. 1 이었지만 여기 대신 1 대신에 어떻게 돼? 1 보다 더 큰 값인 2를 대입한다든지 3을 대입해도 똑같이 관계식은 성립하겠죠. 그래서 그런 값을 제외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값을 보통 많이 고려하지만 그렇지 않다 또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대부분 좀 이 단조 증가라든지 유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면 이렇게 수열이 됐을 때 이 수열의 그래프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저 그래프를 이용해 보는 방법도 저 단조 증가라든지 감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예제는 x1이 2로 주어져 있어요. xn 플러스 1이 2 플러스 3 플러스 xn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x1이 2인데 우선 형태상으로 봤을 때 xn들은 어떻게 다 0보다 크나 같은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왜? 우리가 어떤 마이너스 값을 갖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 주어졌던 게 뭐 처음에 마이너스였으면 그다음 값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연산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하고 나눠주고 이런 형태밖에 없어요. 어떤 걸 뺀다는 형태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간에 저 2보다 작다 크다 이거는 뭐 바로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양수인 건 당연한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 봤어요.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나오는 형태가 2 플러스 3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미리 체크해 보기를 이 함수를 한번 체크해 보는 얘기예요. 어떤 함수? fx를 2 플러스 3x 플러스 1에 x 이렇게 뒀다고 치죠. 얘의 증감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f 프라임 x를 구해 봤어요. f 프라임 x를 구해 보니까 3x 플러스 1의 제곱에 3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x 그래서 3x 플러스 1의 제곱에 1 이렇게 주어지네요.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네요. 증가함수. 단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든 크든 여하튼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증가함수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형태 자체가 봤을 때 얘가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주어져 있으니까 0보다 큰 값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첫 번째로 fx를 뭘로 두면 2 플러스
3x 플러스 1분의 x 이거로 두면 x가 이거일 때 f 프라임 x는 이렇게 주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f는 0보다 크나 같은 구간 여기에서 순증가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순증가. 이거를 알아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인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x1과 x2 이거의 차이만 알게 되면 우리가 xn이 순증가, 증가수열인 걸 체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f가 지금 어디에서 네? 0보다 큰 구간에서 순증가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미분계수를 따진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적절하게 잡았는데 0보다 큰 부분에서 이게 0보다 컸어요. 근데 여기 0까지 이렇게 추가시켜서 여기에서 순증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상관없죠. 나중에 이제 뭐 이 미분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할 얘기지만 우리가 이 순증가라든지 단조 증가라든지 또는 뭐 상수함수의 결론이다. 이런 것들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에서의 미분계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경계에서의 미분계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경계까지 포함시켜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 실제로 이제 평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왜 그런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xn이 양수예요. 저 주어진 형태로 봤을 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f에 뭘 넣어줄 거니까 xn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f에 xn을 넣어준 거니까 이 들어가는 값이 순증가하는 이 범위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언급해 준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이거 xn 플러스 1은 fxn으로 주어지고 이거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뭐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x1과 x2를 비교를 해 주면 돼요. x1은 2, x2는 실제로 구해보면 2에 2를 넣어주면 7에 2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7분의 16으로 주어지네요. 7분의 16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x에는 무슨 수열이에요? 증가수열이에요. 증가수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수열임을. 저 f의 증감과 xn과 x2 이 초항을 비교함으로써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가능하다. 또는 증가수열이라고 쓰지 않고 단조 증가수열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증가수열이면 단조 증가수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x1이 x2 이렇게 된다 그래서 x1, x2 작가 나왔다 이렇게 쓰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물론 이거였을 때 이렇게 반대 얘기를 하는 건 틀린 얘기지만 이 얘기는 맞는 얘기니까 증가수열, 단조 증가수열 그건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단조 증가니까 위로 유계인 걸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위로 유계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xn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아지겠냐는 얘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극한을 구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극한을 구해오면 우리가 t가 되는데 t가 나올 거고 여기에 극한을 취하면 여기는 t, 2 플러스 여기도 t, 여기도 3t 플러스 1 이렇게 써져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약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xn 플러스 1의 칸이 3xn 플러스 1의 칸 xn이 t였을 때 저기에 극한을 취하면 이게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전체가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0이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어때요? t가 0보다 크나 같은 상황이니까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지금 보면 어떻게 돼? xn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극한값은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분모가 0 될 필요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t-2는 3t 플러스 1에 t 이렇게 주어지겠죠. 다시 써보면 3t의 제곱에 플러스 t에 마이너스 5t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는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는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니까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극한이 될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n이 이거보다 작게 나갔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것도 이걸 보이는 것도 그렇게 편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x1이 저거보다 작다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xn이 어떤 거 저희는 3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15 이렇게 작게 나갔다고 해 놓고 이 xn로부터 xn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 값 자체가 간단한 형태의 값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단조 증가라든지 단조 감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래프를 이용해 보면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fx라는 그래프는 써 보면 어때? 2 플러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어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표현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3분의 1로 나오겠죠. 이렇게. 다시 하면 얘가 나오는 게 3분의 7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1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점근선이 어떻게 만들어지? 3분의 7인 점과 이렇게 주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주어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0보다 크나 같은 부분에서 뭘 넘어서질 않아요? 3분의 7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요. x가 0보다 크나 같으면 fx는 3분의 7보다 작은 거죠. 실제로는 3분의 7보다 작게 나갔다 쓰지만 뭐 작게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써도 상관없는 거고 fx는 3분의 7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x1이라는 거는 이미 2니까 3분의 7보다 작게 나갔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x2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fx1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x1의 값은 0보다 크나 같은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fx1의 값도 3분의 7보다 작은 거죠. 다시 하면 x2가. 그죠? 이거이므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xn이 뭐보다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에서. 그죠? 그러니까 x1은 이미 주어져 있고 2라는 값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바로 3분의 7과 비교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나머지 x2라든지 x3라든지 x4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fx에 그 값을 대입함으로써 얻어지는 값이잖아요. 근데 이 fx의 값이 취해지는 게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표현만 써주면 나머지 x2나 x3나 다 이렇게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앞에 썼던 그렇게 극한 값을 구해서 위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경우로 한다면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수열 X에는 수렴한다는 얘기죠. 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였을 때 수렴하니까 얘를 t로 둘 수 있겠죠. t로 두면 t의 범위를 우선 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점화식으로 풀었을 때 t의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t의 값을 미리 정해 중요하다는 게 이 t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나 같고 왜? x는 0보다 크니까 x 0보다 크나 같고 t의 값은 이 사실로부터 더 돼?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범위를 좀 줄이고 싶어요. 이 xn이 증가수열이잖아요. xn이 증가수열이라는 얘기는 xn들은 다 x1보다 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x1이 얼마예요? 2예요, 2.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용하면 조금 더 범위를 줄여서 어떻게 돼요? t가 2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0보다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t의 값을 구하는 데서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실제 t를 구해봤듯이 어떻게 돼요? t의 값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다는 표현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 t는 2 플러스 3t 플러스 1 t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적으로 어떻게 돼? t 값이 아까 했듯이 3분의 3 플러스 루트 15 이렇게 주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극한 값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는 처음부터 뭐 꼭 제가 뭐 이렇게 어떤 풀이를 제시했을 때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얘기지, 그래야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만이 실제로 문제를 접했을 때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데 쉽게 적용을 하는 거지, 꼭 제가 했던 방법을 굳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두 번째 예를 보면 x1의 값이 1로 주어지고 xn 플러스 1은 사인 함수에 xn을 대입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x1은 1 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 분의 파이부터 2 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지죠. 여기가 2 분의 파, 여기가 1. 그러면 2 분의 파이는 분명히 1 보다 큰 값이니까 1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있겠네요. 그러면 x1이 어떻게 돼요? 여기 대입한 거니까 sin x1은 분명히 1 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x1은 1 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하면 x1은 1 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sin xn을 구하면 실제로 값이 어떻게 돼? 0 보다는 크나 같고 저 sin x1을 구해오면 1 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 값을 다시 사인을 취해 주면 0 보다 크나 같고 1 보다 작은 값을 다시 사인을 취해 주면 x3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x2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x2부터는 계속해서 사인에다 넣어 준 건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어떤 값이 0 보다 크나 같고 1 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0 에서부터 1 까지 이 사인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증가 함수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fx를 sin x로 두면 f는 0, 1에서 0, 1에서 증가함수 이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형태 자체를 봤었을 때 이거 형태를 보더라도 어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xn의 값은 0보다 크나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주어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이거이므로 이거이고, 또 하나 fxn은 xn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f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이 범위 안에 xn들이 놓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f의 증가라는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x1과 x2를 비교하고 싶어요. x2는 분명히 어때? sin x1이에요. sin x1은 뭘로 주어지? sin x1은 x2로 주어진대. 이 x1은 1이고 다시 얘기하면 x1은 1 그리고 sin 1 이렇게 줘야 돼요. sin 1의 값은 sin 2분의 파이의 값이 1이기 때문에 sin 1의 값은 1보다 분명히 작은 거죠, 이렇게. x2 이렇게 줘지겠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x에는 무슨 수열이다? 감소 수열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했을 때 이미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f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감소 수열이다 또는 단조 감소 수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열 x에는 여기서는 수렴한다. 바로 쓸 수가 있네요. 왜? 위로 유괴나 아래로 유괴. 감소수의 경우는 아래로 유괴인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이미 그거는 언급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우리가 어떻게 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줬을 때는 0보다 크나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주어진다는 사실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조 수렴 영역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 했을 때 xn을 t로 둬봤어요. t로 두면 t의 값은 이 사실로부터 0과 1 사이에 있겠고 또 하나 어떻게 돼? 여기에 각각 극한을 취해주면 t는 어떻게 돼? sin t가 되겠죠. 왜? sin 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다시 하면 저 f라는 함수는 어디에서? R에서 연속 또는 0, 1 이 구간에서 연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R에서 연속인 걸 쓰면 당연히 sin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 해를 찾는 게 우리가 뭐예요?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래프 자체로 봤었을 때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요. 아까 써 봤듯이 여기가 2분의 파이였을 때 여기가 1인 값으로 주어지죠. 우리가 x라는 그래프를 구려하고 싶어요. 여기가 1이었을 때 1이 되는데 x라는 그래프는 이 sin x의 그래프라고 봤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실제 저런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게 sin x는 x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다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미. 해석학에서 많이 쓰는 부등식 중에 하나가 얘죠. 특히나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그죠? 또 sin x의 절대치는 x의 절대치와 약간 같다.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얘기고. 그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부등식이 이 두 가지예요. 또 하나 굳이 써보자면 ln 1 플러스 x 이렇게 표현이 되죠.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이런 것들은 다 뭘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질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 y는 t라는 그래프하고 y는 sin 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0이 될 것이다. 0 외에는 없을 것이다. 어디 범위에서? 지금 t가 0과 1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뭘 구하는 거예요? t는 sin t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0일 때는 당연히 이게 성립해요. 0이 해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프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저렇게 보이긴 저렇게 만난 점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것도 뭐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gx를 x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둬봤어요. 이거로 두면 어떻게 돼요? x가 0과 1 사이면 g 프라임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주어져요. 코사인 x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코사인 x의 값이 1은 아니죠. 1이 되는 거는 0이었을 때 얘기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양수. g 프라임 x가. 다시 얘기하면 g는 어디에서 이제는 여기에는 0하고 1이 빠져 있지만 0과 1 경계의 점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에서 순증가예요. 순증가. 따라서 t는 sin t 이거의 해는 0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0뿐. 다시 하면 t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 값밖에 없는 거죠. 음. 어 이 답안 작성을 했었을 때 그래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참고를 하는 거지 저 그래프 자체를 답안에 그려서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나아요, 가능하면.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인제 이런 그래프가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관 뭐 적용시킬 수 있는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 놓고 뭐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옳은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에 하나의 케이스를 그려 놓고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함수가 아닌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질문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특정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가능하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낫고, 이런 식의 표현이 쓸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서는 이제 저런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뭐 저런 식의 표현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예를 보면 수열 xn이 어 x1이 1 나오고 xn 플러스 1이 2 분의 1 xn xn 분의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도 함수를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함수 미리 좀 체크해 봐야 되게요. fx는 2 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2라는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구나. 근데 f 프라임 x를 구해 보니까 2 분의 1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 이렇게 주어져서 다시 하면 2x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질 거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나왔다 또는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 x가 루트 2보다 크나왔다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왔다 이런 상황이 돼야만이 증가임을 쓸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형태를 또 보면 알겠지만 1 로부터 시작해서 더하고 나눠주고 이런 형태의 연산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xn들은 항상 0보다 큰 거는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 그죠? 그러면 f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단조 증가라든지 단조 감소의 사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f가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여기에 속해 있는 값들이 되겠냐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x1을 고랬더니 x1이 얼마예요? 1 이에요. x1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실을 쓸 수 없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단조 수렴 정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조 증가인 경우에는 이 단조 증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해서 단조 증가인 경우를 쓰는 거는 xn 플러스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됐었을 때 쓸 수 있는 건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관계가 n이 10 이상이었을 때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단조 증가였다고 치죠. 이런 경우에도 위로 유기인 걸 보이면 단조 증가 수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단조 수렴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창부터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커질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x1은 1이지만 어떤 수열부터는 우리가 이 루트 2보다 크나 같은 경우에 있다고 한다면 그 수열들이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 f의 증가를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식을 좀 많이 다뤘을 경우에 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다는 거는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을 좀 많이 다뤘을 경우에는. 왜? xn이 우선 양수란 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저 사실을 뭘 썼다는 얘기예요. 2 분의 1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보다 크나다? 루트 ab보다 크나다.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이용하면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보다 크나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이 n의 값은 뭐였을 때부터 가능한 게 모든 자연수니까 x2부터 루트 2보다 큰 같은 거예요. x1은 1이지만 x2 이상, x2, x3 이런 것들은 다 루트 2 이상이란 거를 점화식으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또 이런 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으로도 알 수 있는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돼? 정리해 보면 2xn 플러스 1은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이 돼요. 다시 xn을 곱하면 xn의 제곱 마이너스 2xn 플러스 1 xn 플러스 2는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저 식의 xn을 곱해주면. 그러면 이건 xn에 관해서 어떻게 돼? xn에 관해서 2차 어떻게 돼? 방정식에 해당돼요. xn이란 건 당연히 실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적용하면
x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거는 0보다 크나다. 다시 하면 xn 플러스 1은 루트 2보다 크나거나 x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다. 이걸 얻는데 당연히 양수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얻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루트 2보다 크나다는 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방법만 정해진 게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얘기는 지금 뭘 보인 거예요? xn이 루트 2 이상이다. 뭐 이상이었을 때? n이 2 이상이었을 때 이걸 얻어낸 거예요. 이걸 얻는 데 있어서 산술기하 평균등식, 판별식 또 뭘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걸 쓰냐? 그거는 본인이 떠오르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여하튼 fx가 이걸 찾아내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fx를 2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2 이거로 두면 x가 뭐 이상이면 루트 2 이상이면 또는 루트 2보다 크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도 결국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이면 f 프라임 x는 아까 해봤듯이 2분의 1에 x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니까 0보다 크나왔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f는 루트 2보다 크나튼 이 부분에서 단조 증가. 앞에서 되겠지만 얘가 단조 감소인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결론이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실제 단조 수렴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xn 플러스 1은 fxn로 주어지는데 이 fxn이라는 것 자체는 뭐보다 루트 2보다 크나다. 이게 성립한다 그런 얘기예요. 산술기하 평균부등식. 그러니까 저 f가 단조 증가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어때? n이 2 이상이었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항부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돼? x2, x2하고 x3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조 증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항들부터 비교를 해야 될 테니까. x2는 실제로 어떻게 주어지? x2는 1을 넣어주면 2분의 1에 1 플러스 2, 2분의 3이죠. 2분의 3으로 주어질 테고. x3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에 2분의 3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2. 다시 하면 2분의 1에 6분의 9 플러스 4에 8이니까 17. 다시 하면 12분의 17. 12분의 17로 나오죠. 얘는 12분의 18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더 크나 같은 거예요. x3. 이렇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고 f x n 플러스 xn은 xn 플러스 1 이거이므로 어떻게 돼? 수열 xn은 n이 2 이상일 때 단조 감소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첫 항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x2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f를 취함으로써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단조 감소 수열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위로 아래로 유계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잖아요. 아래로 했는데 이걸 보인 데서 극한값을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미 아래로 유계라는 거는 언급을 했어요. 아래로 유계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나다는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xn이 뭐보다 크나대? 0보다 크나같죠. 저 주어지는 점화식의 형태로부터 알 수 있는 게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덧셈 뺄셈만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큰 값이에요. 0보다 크나다, 크다, 상관없죠. 이거이므로 수열 xn은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단조 수렴 정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xn의 값을 t라고 둔다면 t로 두면
그렇게 이렇게 썼을 때 인제 문제가 생기는 게 저거 인제 극한을 취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양변을 취하면 어떻게 돼? t는 2 분의 1에 t 플러스 t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t분의 2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t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0이 아니라는 표현을 써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xn이 0 보다 크낫다고 쓰면은 어떻게 돼요? xn이 0 보다 크낫다고 한다면 어 극한이 0이 될 수 있으니까 0이 안 된다는 사실을 써 주기 위해서 xn이 0 보다 크낫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형태를 보면 이 xn들은 다 루트 2보다 크낫다는 게 이거는 x2부터 성립하는 얘기고 x1은 1 보다 크낫은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1 보다 크낫다는 게 다 성립하죠. 그죠? x1도 1 보다 크낫고 x2부터는 루트 2보다 크낫은 거니까 당연히 1 보다 크낫은 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t는 어떻게 돼? 1 보다 크나 같고 그죠? 그리고 이거이므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t는 2 분의 1에 t 플러스 t분의 1 이런 식의 표현을 갖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 t는 t 플러스 t분의 1 t를 곱해주면 이 t의 제곱은 t의 제곱 플러스 1 t의 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2죠. 2. 여기가 2니까 2, 2. 그래서 t의 제곱은 2가 되는 거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t가 나올 텐데 1보다 크낫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t는 뭐가 된다? 루트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예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뭘 물었어요? 이 x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그 xn을 모아하는 집합에 대해서 상극한도 물어보고 하극한도 물어보고 a의 최대하게 최소한계 그리고 a의 직접점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우선 수열에 대해서는 수열을 만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를 뭐는 분명한 사실이 xn이 이미 수렴한 걸 알았어요. 루트 2라는 걸로. 루트 2로 수렴한다는 얘기 자체는 뭐예요? 이 xn의 상극한도 루트 2라는 얘기고 하극한도 루트 2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A라는 집합은 지금 어떻게 되지? x1이 1이고 그다음에 x2는 2 분의 3이고 뭐 쭉 이렇게 나오는 값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이런 걸 찾아내는 건데 지금 보면 x1이 1인 상태에서 x2가 x2나 x3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뭐란 걸 이미 알았어요? 루트 2보다 커 나갔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그러면 여기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바로 알 수는 없지만 x1이 어떻게 돼요? x1이 이것들과 보다 작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하계. 하계라고 하는 것처는 최소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소값 자체가 최대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1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죠? 다음 최소 상계를 구하고 싶어요. 최소 상계. 최소 상계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아까 했듯이 x1은 1이 나왔어요. x2는 2 분의 3이 나왔어요. x3는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열들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단조 감소 수열이니까 x4도 x3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면 이 x2라는 2 분의 3이라는 값이 결국 뭐의 역할을 한다는 게 최대값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값 존재하는 거니까 최소한계가 그 최대값인 2 분의 3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의 도집합 이거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실제로 이 A라는 집합을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는데 이 일을 제외하고 얘네들 차례대로 쓴 거의 극한 자체가 뭐라는 거? 루트 2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이 수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죠. 저 엑센들을 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경우는 당연히 직접점을 구하기는 저도 쉬울 텐데 저 엑센들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하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만 알고 있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했을 때 엑센의 칸이 루트 2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 2라고 하는 거 자체가 루트 2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 극한이 될 수 있는 A의 직접점이
되는 게 가능하겠냐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우리가 루트 2가 A의 직접점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루트 2의 임의의 근방을 고려했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입실론, 루트 2 플러스 입실론 이런 임의 함수에 대해서 여기서 루트 2를 뺀 다음에 이거하고 교집합 A를 했었을 때 공집합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렇게 써시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또 이 A에 대해서 극한을 구했더니 xn로 들어있는 극한을 구했더니 이 xn의 극한이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다고 치죠. 이거 극한이. 또는 적당한 어떤 저 xn의 부분수를 꺼내서 xnk의 극한을 구했더니 1이 나왔다고 치죠. 저 xn을 모르는 상태에서 xn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랬을 때 1이 A의 직접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A가 어떤 수열들을 수열의 각각의 항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들의 항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었을 때 그 수열이 수렴하는 한 값 자체가 직접점이라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기출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기출에서도 이제 과거에 뭐 그 객관식 문제를 봤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A라는 집합의 뭐예요? 부분 수열의 칸이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주어진 수열이 뭐 수렴하는 거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xn이 만약에 마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집합을 구성한 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xn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 x 2n의 칸을 구하려면 1이기 때문에 1이 나와 이렇게. 부분수의 칸이 1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1은 당연히 이 집합의 직접점이 되지 않죠. 그죠? 1은 직접점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실제로 얘가 극한이 되는데 이런 식의 상황을 만족할 수 있냐? 다시 하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만족하는? 루트 2로부터 거리를 쟀을 때 어떤 적당한 항이 있어서 xk라는 항이 있어서 루트 2하고 거리를 쟀었을 때 입실론보다 작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루트 2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임의 입실론에서 이런 항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존재하죠. 왜? 실제로 우선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주어진 수열을 봤었을 때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xn 루트 2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xn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x1이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을 곱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xn 플러스 1의 형태가 무리수의 형태가 나올 수 없어요. 얘는 무리수잖아요. 유리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항상 만족해요. 그러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에 대해서 이거하고 얘의 차이가 입실론만 작을 수 있는 그런 항이 최소한 하나 더 있느냐? 당연히 있죠. 왜?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하기 때문에 입실론을 잡아내면 이 입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항은 유한계를 제한 무수히 많은 항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얘가 공집합이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직접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려한 거는 단순히 극한이 된다 안 된다 그걸로 따질 수 있는 형태는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이 주어진 수열이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적용을 하자면 이 A라는 집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A는 무슨 집합이에요? 우리가 체크해봤지만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 그런데다가 유개인 집합이에요. 그럼 뭘 정의해서 월자나 바이스터 정리를 얘기하면 A의 도집합이 분명히 공집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 XN의 극한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직접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직접점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합에 직접점이 있어요. 집접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부분수열을 잡아서 그 집접점으로 수렴하게끔 부분수열을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분수열의 극한이 그게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단을 할 수 있냐?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RTHC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 수열의 극한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점을 찾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찾을 수는.
아까 했듯이 직접점이면 xn로부터 항들을 꺼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xn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이게. 근데 1이 A의 직접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면 여기서 부분수열을 잡아서 xnk가 뭐가 되도록 이 1의 극한을 잡게끔 해 주는 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얘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역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할 수 있냐? 그거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항상 옳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